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는 PF 부실폭탄을 국민들에게 모두 다 떠넘길 때까지 부동산 마케팅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요. 거래도 별로 없는데 매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세 상승이 아니라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왜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또 미분양, 할인 분양 짧으면 6개월, 적어도 1, 2년 사이에 앞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 정상화 압력 강하겠죠. 그 상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데드캣 바운스 하락하다가 잠깐 반등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마지막 펌프질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담대 금리가 2%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금리가 미리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도 받아서 집을 조금 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실제로 하기 전에 지금 시장에 미리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선반영을 시켜버렸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될 게 없다는 거예요. 금리 펌프질이 사실상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마지막 펌프질을 했는데 그 강도가 너무 약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면은 2024년 들어서 전국적으로 3월까지는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4월, 5월 서울하고 인천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데는 거의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한다, 축제 분위기였고 정부는 돈을 풀어줬어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2024년에 상승한 곳이 겨우 서울하고 인천, 그것도 3월, 4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 전환이 아니라 진짜 데드캣 바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거를 그래프로 조금 보면은 지금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 이거를 살펴보면은 2024년 5월부터 이제 작년 5월까지 그래프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확실히 2024년 4월, 5월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월, 3월은 마이너스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10월부터 추락을 했죠. 이때는 특례 대출이 있어서 반등을 했다가 10월에 중단이 되니까 다시 폭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말고 전국을 보면은 2023년 12월부터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상황이 서울은 약간 회복된 게 맞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계속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서울에서 마지막 불꽃, 마지막 설거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거지가 끝나면은 가격은 하락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데 오로지 서울 이 4월, 5월 요거 오른 것만 가지고 엄청나게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으시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공급 부족 앵무새들 등장하겠죠. 맨날 올라가는 이유가 너무 똑같아요. 하지만 지금 출산율, 결혼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감소하기 때문에 공급 부족 논리는 너무 빈약한 듯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인데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건설사 부채 비율 2023년 12월 기준 상위 30개 건설사에서 공개된 것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건설사들이 9곳이나 됩니다. 조사한 게 20개인데 사실상 절반이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PF 금리가 8%, 7%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 200%가 넘는 기업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설사가 롯데건설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롯데건설보다 심각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쉽게 해결이 안 되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거는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자료들도 보면은 뭐 상위 50개에서 14곳이
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부채 비율 900%인데도 있다. 부도설 이런 게 떠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 비율 900% 제가 찾지 못했어요. 참고로 태형건설이 부채 비율이 478%였습니다. 태형건설사보다 심각한 곳이 여기만 봐도 두 군데 들어옵니다. 그만큼 건설사들이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서 물량 떠넘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인 분양 한 번이 아니라 막 두세 번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어려운 만큼 저축은행들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에는 JT저축은행이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맞았습니다. 3주 전에 OK저축은행, 2주 전에는 키움예스저축은행, 지난주에는 KB부동산신탁, 그리고 신협은 연체율 6% 후반 이런 식으로 지금 부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경매가 많이 쏟아질 텐데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금, 적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호금융, 농협, 신협, 수협 조금 몰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더 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할인 분양이 곧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데드캡 바운스다. 지금 마지막 펌프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금리 인하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지 인상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영이 다 됐다. 그 반영된 힘도 그 마지막 펌프질도 굉장히 반등이 미약하다. 겨우 서울과 인천에만 약간의 반등이 있었을 뿐이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마이너스다. 결국에는 대세 상승이 아니라 데드캡 바운스가 확실하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설거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거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앵무새들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어렵기 때문에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위 건설사들도 부채 비율이 높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형건설을 능가하는 그런 건설사가 있다고 하는데 부채 비율이 900%? 저는 못 찾았는데 여기가 어디일지 조금 궁금합니다. PF 위기가 저축은행으로 지금 계속 옮겨붙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JT저축은행이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돼서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게 되는 할인 분양, 미분양, 경매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성원주님 그리고 익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정직하게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